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 창을 열어가지고 가볍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이버로 들어가서 ITQ 검색을 하신 다음에 KPC 자격으로 먼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원서 접수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자격 소개에 ITQ. 그럼 다른 설명은 빼고요. 네, 이제 ITQ 정보기술 자격에서 여기 있습니다. 한글 엑셀. 네, 엑셀 프로그램을 쓸 거고요. 저희는 2021 버전을 쓸 겁니다. 그래서 24년 1월 정기 시험부터 해서 동일합니다. A, B, C 등급 이건 다 동일합니다. PBT 시험, 그 다음에 시험 시간 60분. 네, MS 오피스를 쓸 거고요. 그리고 네, C 등급은 200점 이상, B 등급은 300점 이상, A등급은 400점 이상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ITQ 엑셀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엑셀 첫 화면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제목, 탭, 도구 상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엑셀이 없었네요. 이거를 잠깐 바탕화면에 옮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엑셀 있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일 처음에는 새 통합 문서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처음에 할 때는 새 통합 문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교환 파일을 보시면은요. 여기 1번, 2번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여기는 제목 표시줄, 그래서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탭, 다 동일합니다. 문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다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도구 상자 모음, 리본 메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4번 셀, 엑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표 한 칸 한 칸, 네, 이렇게 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표 형태로 각각의 한 칸 한 칸이 다 표시가 돼 있죠. 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한 칸 한 칸을 모두 다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각각의 칸입니다. 여기도 셀이고요. 여기도 셀, 여기도 셀, 여기도 셀, 여기도 셀. 표 한 칸 한 칸이 전부 다 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셀 포인트. 자동 채우기 핸들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셀 포인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에 보면은요, 제가 지금 표시하는 위치에 다른 테두리에는 아무것도 표시 안 되는데 여기 한 군데만 초록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셀 포인터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현재 위치된 셀이 선택되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아무 셀이나 하나를 딱 선택하게 되면은요, 처음에 여기 있었던 초록색이 이 옆으로 이동한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클릭한 곳으로 이동한 게 보이실 겁니다. 또 다른 데를 클릭하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표 한 칸 한 칸 어디를 클릭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렇게 클릭하는 거를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의 위치를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6번, 7번부터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가로 방향으로 영어 알파벳 A, B, C, D, E 뭐 등등등등 있죠? 이거를 열이라고 부릅니다. 네, 용어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용어가 나오진 않지만요. 기본적으로 그 시험 문제상에서는 무슨 용어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열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긴 하지만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요. 영어 알파벳을 먼저 넣고 뒤에다가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열, B열, 뭐 또는 영어 알파벳 G열, 뭐 I열 이런 식으로 영어 알파벳을 먼저 붙인 다음에 뒤에 열이라고 붙입니다. 가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알파벳 부분을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한번 딱 클릭하게 되면은요. 여기 첫 번째 부분만 흰색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쭉 회색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밑으로 쭉쭉 내려도 쭉쭉 내려갑니다.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A4 용지 한 장 파워포인트나 한글처럼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무제한으로 쭉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열,
그러면 영어 알파벳 B에 가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밑으로 가는 걸로 바뀌죠. 여기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은 이거는 B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선택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로 방향입니다. 선택되는 방향은 세로 방향인데 눈으로 볼 때는 일단 가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C열, D열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7번 행 같은 경우는요. 여기 숫자 부분 있죠. 왼쪽에 보면은 숫자 부분이 있어요. 뭐 1, 2, 3, 4, 5, 6, 7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를 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가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첫 번째 위치만 흰색, 나머지는 쭉 회색 처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색 처리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범위 지정한 겁니다. 네. 이 전체가 다 범위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 위치를 알려줘요. 한글 같은 경우는요. 파워포인트도 우리가 글자 같은 걸 다 잡으면 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요. 엑셀은 조금 다릅니다. 시작한 위치가 여기다. 그 흰색 부분이 시작한 위치고요. 마우스로 끌어서 어느 만큼 잡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범위 지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부분만 잡아볼게요. 제가 마우스 왼쪽을 꾹 눌러서 이렇게 한글 잡듯이 이렇게 밑으로 조금만 내린다. 그러면은요, 이만큼만 잡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마우스를 끌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우스를 끌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역만큼만 범위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번은 이름 상자입니다. 이름 상자라는 건요,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 A보다 조금 더 위에, A열 위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이름 상자라고 표시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 상자라는 건 어떤 거냐? 모든 셀들은요, 각각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선택된데 여기거든요. 여기에 선택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A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A1 셀. 원래 A열 1행 셀인데요. 열하고 행이라는 단어는 빼고서 저희가 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식적으로는요. A열 1행 셀 이렇게 해야 돼요. 표 형태가 만들어질 거면 가로하고 세로가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합쳐지는 열하고 행이 합쳐지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행을 먼저 붙이지 않습니다. 1A 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조건 열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행을 붙여가지고 셀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규칙입니다. 이거는 기본 규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영어 알파벳 먼저 그 다음에 숫자 나오고 뒤에 셀. 그래서 이름은 다 각각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화면으로 잘 보시면은요. A1 셀이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데요. 이 A1 셀을 잘 보시면 A라는 부분이 약간 회색으로 조금 더 진하게 색칠되어 있어요. 옆에 B, C, D, E, F랑 다르게 A라는 부분이 살짝 회색으로 조금 더 진하게 색칠되어 있고요. 여기 행에서도 숫자를 보시면은 일부분만 약간 회색으로 조금 더 진하게 색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선택된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하고 세로가 만나는 지점에 색칠된 거, 우리가 선택한 곳을 알려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에서 B1 셀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영어 알파벳을 먼저 찾아갑니다. A하고 B. 그 다음에 숫자 1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B열하고 1행이 만나는 지점, 이 옆에 칸 있죠? 여기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B열에 색칠이 되고 1행에 색칠이 되면서 셀 포인트는 여기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B1, 이름 상자에는 B1이랑 고유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B3셀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B3셀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영어 알파벳 B하고 숫자 3이 만나는 지점, 여기겠네요. 여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B3. 네.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셀들은 각각의 고유한 이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참고사항 팁인데요. 어차피 규칙은 똑같아요. 영어 알파벳 먼저 쓰고 숫자를 쓴다. 근데 각 셀들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J5셀로 가고 싶어요. J5셀로 가고 싶다. 그러면 영어 알파벳 J를 찾고 숫자 5를 찾아서 만나는 지점.
네, 여기겠네요. 여기 위치인데요. 이게 많이 보면은 뭐 빨리 찾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빨리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아, 영어 알파벳 어디있지 이렇게 쭉 둘러보고 숫자는 또 이거 딱 가로 세로 맞추려니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요. 이름 상자를 먼저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J, 네, 대문자 J를 쓰고 그 다음에 숫자 5를 써볼게요. 규칙을 맞추는 거예요. 열하고 행이 나온다. 그럼 그 규칙을 맞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요. 제가 이 이름 상자에서 영어 알파벳 먼저 쓰고 숫자를 쓴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J5를 해서 엔터를 누르면은 예, 바로 J5셀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AC 100 네, 이렇게 써본다. AC열의 100행으로 가본다. 그럼 엔터를 치면은요. 네, AC열의 100행에 해당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상자는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규칙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행하고 열하고 행의 규칙을 맞춰가지고 영어 알파벳 쓰고 숫자 쓰면은 네, 그 위치에 셀 포인터가 이동하게 됩니다. 9번 수식 입력줄. 여기 수식 입력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시트 이름.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SHEET1 이게 시트라고 읽거든요. 시트 1이란 겁니다. 이것도 이름은 얼마든지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예, 작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라는 거는 이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엑셀은요, 그 종이 용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처럼 용지 크기로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프로그램 안에 붙은 작은 문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같은 것들을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경우는 뭔가 글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용지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파워포인트는 발표용으로 시각적인 이미지 효과를 넣는다 하면요. 엑셀은요. 숫자 계산 같은 거 일반적으로 계산기 쓰는 거 같은 거를 매우 빠르게 해가지고 분석을 빠르게 하려는 겁니다. 예,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식 입력줄하고 자동 채우기 핸들은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할게요. 그러면 먼저 A1 셀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A1 셀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숫자 1을 한번 적어봐 주세요. 숫자 1을 한번 적으시면은요.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뭔가 하나가 표시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이라고 해서 커서 깜빡인 건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은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엔터는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에는 일단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B1 셀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한영키로 기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한번 쓴 다음에 엔터를 눌러봐 주세요. 네. 그러면은 기억이라는 게 표시되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기억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 입력줄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식들이 막 길 때 그거를 막 전체를 나타내주는 역할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은 여기 셀에 어떤 게 입력됐는지 예, 같이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설명은 뒤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C1 셀을 클릭해서요. 기억을 쓴 다음에 숫자 1을 써보겠습니다. 기억을 쓰고 숫자 1을 쓴 다음에 엔터를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D1 셀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1을 먼저 쓰고 기억을 써보겠습니다. 1을 먼저 쓰고 기억을 써서 엔터. 예. 그러면은 이 4개를 비교해 볼게요. A1 셀부터 D1 셀까지 4개의 값을 보면은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규칙이냐면요. 숫자를 썼을 때는요. 이 셀, 표 한 칸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오른쪽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기억이라는 자음을 썼을 때는요. 또는 기억을 쓰고 숫자 1을 쓰거나 숫자 1을 쓰고 그 다음에 기억을 쓰거나 이랬을 때는요. 모두 왼쪽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 풀 때 나중에는 배치를 저희가 바꿀 수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배치되는 게 숫자는요. 오른쪽에 배치됩니다.
기본적으로 숫자만 쓰면은 오른쪽에 배치가 되고요. 만약에 숫자랑 다른 거를 같이 쓴다. 그걸 저희가 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분법으로 하면은 엑셀에서 입력할 수 있는 건 문자 또는 숫자예요. 어차피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것도 문자 또는 숫자. 가끔 특수 문자가 있죠. 특수 문자도 어쨌든 멘트 말에도 들어가 있지만 문자. 그러니까 가장 큰 이분법은 문자 또는 숫자인데요.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거는 하나. 숫자는 오른쪽에 배치된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면은 A2 셀을 클릭한 다음에 100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엔터를 치진 않을 겁니다. 100을 쓰면 처음에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커서가 깜빡이고 있다는 건 아직 키보드로 뭔가 더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보드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한 칸 옆으로 움직이면은요. 네, 자동으로 오른쪽에 배치됩니다. 이번에는 가라고 쓴 다음에 네,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배치가 되고 있고요. 가 쓰고 100. 네, 한글을 먼저 쓰고 숫자 100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요. 이번에는 한영키를 써가지고요. 숫자를 먼저 쓰고 영어를 써보겠습니다. 100 쓰고 A라고 써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네. 결국에는 숫자, 눈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닌 나머지 데이터들은 전부 다 문자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엑셀 그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건 참고사항으로 먼저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요. F1셀, F1셀을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 1을 먼저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일단 오른쪽에 배치가 되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되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게 자동 채우기 핸들입니다. 그래서 매번 뭐 1 쓰고 또 엔터, 1 쓰고 엔터 막 이렇게 써도 돼요. 예, 근데 이러면은 손을 많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일단 범위를 잡아 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예. 그 위에서 아래 상하 방향이나요 또는 좌우 방향으로만 가능해요. 물론 반대로도 가능해요. 하에서 상으로 가도 되고 우에서 좌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시작되는 위치 마우스를 어디서 끌었는지만 좌우고 이게 표다 보니까 대각선 방향은 안 돼요. 물론 되는 방법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상하 좌우 방향으로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범위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지워 보겠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할 때 물론 1 계속 써도 돼요. 똑같은 거 계속 써도 되는데 그럼 손이 너무 아파요. 물론 단축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 단축키, 예, 오피스 공용 단축키 이 4개는 공용 단축키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든지 다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1셀을 클릭해서 제가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요. 그러면은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예, 선택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F2셀부터 F10셀까지 가볼게요. 이거 보실 때는 이렇게 회색 배경 부분을 보면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V. 내가 붙여넣고 싶은 위치까지 컨트롤 V를 넣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엑셀에서는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F1셀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테두리를 잘 보시면요. 셀 포인터를 잘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마우스를 딱 갖다 대보시면요. 일치하게 사각형을 딱 가릴 수 있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플러스 모양으로 포인터 모양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왼쪽을 꾹 눌러서 밑으로 10펜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예, 뭐 물론 10이든 13이든 더 적게든 상관없습니다. 연습이니까요. 그래서 내린 다음에 손을 딱 떼게 되시면은요. 범위가 이렇게 전체가 바뀝니다. 제가 내린 곳까지 다 바뀌게 되고 항상 마지막 위치에 이 자동 채우기 핸들이 나오게 됩니다. 1로 다 채워지신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이냐. 일일이 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쓴 다음에 그냥 쭉 그 컨트롤 CV 효과를 나타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엔 G열에서요. 1을 먼저 쓸게요. 그리고 엔터를 쳐서 G2셀에서 2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1하고 2를 쓴 다음에요. 그럼 제가 뭐 3, 4, 5, 6, 7 이렇게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하고 2를 두 개만 딱 쓴 다음에요. 1부터 2까지 G1셀부터 G2셀까지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사각형을 이용해서 마우스 왼쪽을 꾹 눌러서 포인터 모양이 바뀌었을 때요.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그냥 적당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떼면은요. 1, 2, 3, 4, 5, 6, 7에서 10에서 30단위까지 자동으로 채워지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자동 채우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H1셀을 클릭해서요. 1을 먼저 쓰고 엔터를 친 다음에 3을 써볼게요. 1하고 3이라는 두 가지 숫자를 쓴 다음에요. H1셀부터 H2셀까지 마우스로 끌어서 잡아서 다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1, 3, 5, 7, 9, 11, 13, 땡땡땡땡땡.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요. 1하고 2를 했을 때는 더하기 1씩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1하고 3을 했을 때는 더하기 2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 핸들은 그 규칙에 맞춰서 알아서 쭉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자동 채우기 핸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꼭 밑에 방향으로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제가 J12셀 그냥 적당한 위치 한번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1을 먼저 썼고요. 오른쪽 방향 키로 네 옆에 가서 2를 써볼게요. 1하고 2를 쓴 다음에 그래서 J12셀에서 K12셀까지 딱 선택을 한 다음에요. 가로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채워지시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예, 범위 지정된 위치에서 마지막 셀에 채우기 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끌면은 그 규칙에 맞춰서 됩니다. 그러면 제가 1 쓰고 4를 써볼게요. 이번엔 3씩 늘어나게 바로 밑에다 썼고요. 그래서 다시 쭉 끌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씩 규칙. 결국 이 엑셀은 분석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계산해주거나 빠르게 분석해준다.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래도 프로그램 사용 용도를 알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울 게 조금 더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먼저 홈 탭에 보면은 맑은 고딕 글꼴입니다. 11 글자 크기고요. 이거 굵게 파워포인트 한글에서도 많이 봤던 거죠. 뭐 기울임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채우기 채우기색, 글꼴색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홈 탭에 있는 리본 메뉴들 도구 상자 모음이요. 대부분들이요. 이 엑셀 창에서 보면은요. 셀 아무데나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옵션 창이 나타나는데 파워포인트에서도 일정 부분 봤을 텐데요. 이렇게 요약된 단축된 도구 상자 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들을요. 특히 홈 탭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을 몇 개를 추려놓은 거예요.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일부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맑은 고딕이라는 게 있고요. 11이라는 게 있고 색깔 이렇게 색깔이 있고요. 이거 글자색이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정렬입니다. 가운데 맞춤이라 해서 여기 있는 가운데 맞춤도 있고요. 또는 나머지 옵션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예를 들어 범위를 딱 이렇게 잡은 다음에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도 이 옵션들이 홈 탭에 있는 일정 기능들의 옵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할 때 좀 데이터 탭을 갖다가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대로 또는 보기 탭을 갖다가 홈 탭을 다시 갈 게 아니고요. 여기서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홈 탭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냐? 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굳이 탭 이동할 필요 없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빨리 해버리면은 시간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A1셀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그 이름 상자 있죠. 이름 상자에 가서 1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글로 쓸 거예요. 이름 상자를 딱 클릭해 주신 다음에 1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여기 1이라고 생겼습니다. 그 A2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여기 이름 상자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 100이라고 한번 써봐 주세요. 그리고 엔터. 네, 100으로 됐습니다. 그럼 A3셀을 클릭하면 A3셀이고요. A4셀,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름 상자 기능을 몇 가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원셀을 가서
1을 한번 쓸게요. 그리고 엔터. 이 투셀을 가서 100을 쓰고 엔터.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셀을 클릭해서요. 1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다가도 1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름 상자에다. 각 셀마다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1이라고 쓴 다음에 제가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위치가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로 왔어요. 제가 분명히 마지막에 마우스 포인터 댔던 데는 이 위치였는데 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셀을 클릭해 보니까 1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서 해볼게요. 이 투셀 써 있죠. 그리고 100이라고 쓸 건데요. 원래 A2셀의 이름을 100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다 10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100이라 쓴 다음에 엔터. 네, 그러면은 일로 갔어요. 그럼 이 투셀 보니까 이 투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중복되는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각 셀마다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규칙은 열하고 행이 맞춰지지만요. 내가 이름을 바꾸고 싶어서 뭔가를 바꿨을 때는 중복되는 이름은 쓸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100을 쓰기는 쓸 건데요. 이 투셀에서 제가 숫자를 1 먼저 쓴 다음에 100이라고 써볼게요. 숫자 1을 먼저 쓴 다음에 10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은요. 이런 뭔가 창이 나옵니다. 이런 창이 나왔던 건 뭐냐? 오류 창입니다. 어쨌든 뭔가를 해서 엔터를 눌렀는데 창이 나온다는 건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뭐든지 잘못했다는 겁니다. 창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 잘못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X 버튼을 누를게요. 옆에 가가지고요. 위에 가서 이 원셀에서 1을 쓰고 1 이렇게 써볼게요. 숫자 1을 먼저 쓴 다음에 1을 써서 엔터. 예, 그러면은 다르다고 나옵니다. 적절할 이름을 쓰라고 하죠.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세요. 이름을 쓸 때는요. 반드시 문자를 먼저 써야 됩니다. 문자 먼저 사용. 예,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숫자를 먼저 넣을 수 없다. 반드시 문자를 써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고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중복되면 안 됩니다. 예, 한 번 이름을 작성을 했으면은 중복되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똑같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X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100을 먼저 쓴 다음에 숫자 100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한글을 먼저 쓴 다음에 그 숫자를 적고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요. 이제는 이투셀이 아니라 100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이름은 다른 데를 만약에 클릭을 했을 때 제가 100이라 쓰고 100이라고 똑같이 쓴다. 그러면은 이름 상자에서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면은 그 위치로 지정된 이름의 위치로 가게 됩니다. 네,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J 있죠. 영어 알파벳 J부터 시작해서요. 마우스 왼쪽을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K, L, M까지 마우스 왼쪽을 꾹 누른 상태로 범위 지정, 오른쪽으로 범위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 표 칸 있죠. 이거 길이를 늘릴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거든요. 이걸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길이가 늘어진 상태에서 여기 영어 알파벳 있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영어 알파벳이 가려지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밑에서 아까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옵션이 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왜 좀 더 적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줄어든 거. 예, 각각의 위치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는 거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영어 알파벳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열 너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 너비라는 거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요. 처음에 8.38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를 숫자를 14를 써볼게요. 가로 방향을 좀 늘려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14를 써서 엔터. 네, 그리고요. 세로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 이것도 1, 2, 3, 4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숫자로 잡는 겁니다. 숫자로 잡아서 그 숫자가 마우스 포인터에서 가려질 때 마우스 우클릭. 그렇게 되면은요. 이번에는 열이 아니라 여기 숫자는 행이죠. 그래서 행 높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 우클릭은 각각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 높이를 눌러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30을 써보겠습니다.
숫자 30 이걸 조금 늘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 엔터를 누르면은 확연하게 커진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길이 조정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걸 하고 싶냐면요. j1셀을 먼저 클릭해서 숫자 1000을 한번 써주세요. 여기서 1000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나서요. j2셀에서도 똑같이 1000을 한번 써주세요. 엔터.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요. 서식 기능입니다. 꾸미는 거예요. 서식은 꾸미는 기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입력할 수도 있는데 입력할 수 없이 뭔가를 꾸민다. 그때 서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이거는 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3행에서 1000 이렇게 쉼표를 넣고 1000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거를 매번 쉼표를 넣기는 1000단위 구분기호라고 해가지고 숫자 세 자리가 될 때마다 쉼표를 넣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쉽게 큰 숫자들을 보기 쉽게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매번 이거 넣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 넣고 컨트롤 CV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숫자가 매번 다르다면요. 뭐 94만, 90만, 87만 뭐 이런 식으로 매번 다 칠 수가 없어요. 물론 친다면 칠 수는 있겠지만요. 그때 사용하기 좋은 기능입니다. 꾸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꾸미냐? j1셀을 먼저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세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셀 서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셀 서식 버튼을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뭔가를 꾸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셀 서식 버튼이 나왔을 때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게 범주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숫자를 한번 클릭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1000단위 구분기호 사용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체크를 눌러주세요. 체크를 누르고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 미리 보기 형태가 나오거든요. 확인. 그러면 1000이라는 게 쉼표가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 이제 수식 입력줄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입력한 숫자는 1000입니다. 그리고 나서 j3셀을 볼게요. j3셀도 똑같이 입력한 게 1000입니다. 그러니까 쉼표는 내가 입력했지만 이거는요. 문자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숫자 사이에 입력했기 때문에 쉼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식 입력줄에도 1000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j4셀에서 1 넣고 쉼표 000 이렇게 한글을 쓴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숫자가 아니죠. 문자죠. 그래서 왼쪽에 배치된다. 이렇게 내가 입력한 것들이 보여진다. 물론 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요. 여기 오른쪽이 여백이 살짝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왼쪽에 완전 딱 붙었는데요. 오른쪽에 완전 딱 붙었는데 이거는 살짝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을 볼게요. 자, 똑같은 숫자를 입력했는데 여기 J1셀에서 10만을 입력해 볼게요. 0을 5개 넣는 겁니다. 10만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세 자리 가고 쉼표가 하나 붙었습니다. 밑에 j3셀을 클릭해서 여기서는 제가 1 넣고 콤마 000 쉼표를 넣고 03개를 적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쉼표를 제가 안 넣고 0 5개만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네요. 옆에서 한 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엔터. 네.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만들어놔서 형식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네, 그러면 제가 L4에서 그냥 쉼표를 안 넣고 10만을 입력했을 땐 쉼표가 없습니다. 근데 J1셀 같은 경우는 쉼표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출 수 있고 그러면 숫자가요 훨씬 커지더라도 자동으로 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쉼표가 맞춰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J2셀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할 건 어떤 거냐면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셀 서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쉼표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쉼표 스타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딱 누르게 되면은요. 네. 자동으로 쉼표가 생겼습니다. 굳이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갈 필요 없죠. 그러면은 둘, 셋, 넷, 다여, 7 똑같이 7개니까 한번 쳐볼게요. 엔터. 그러면은 10만으로 늘어나시는 것이 1000만으로 늘어나시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000만 1000만
쉼표가 자동으로 숫자 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4, 5, 6, 7, 8 네, 이렇게 치면은 쉼표가 자동으로 붙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봐주시면은요, 제가 J1셀을 클릭했을 때는요, 여기에 보시면은 표시 형식이란 거에 보면 숫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쉼표 스타일을 누른 거는요, 여기 위에 보면은 표시 형식이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숫자라는 거랑 회계라는 거 위에 보면 형식이 조금 달랐죠. 눈에 보이는 모양은 똑같은데 형식이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J1셀을 클릭한 다음에 0을 써주세요. 그리고 엔터. 0이 나옵니다. 그러면 J2셀 회계라고 써 있는 형식에 0을 쓴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빼기. 이것도 0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차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험 문제 들어가면 알려드릴 건데 지금은 디테일하게보단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형식을 조금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K1셀을 클릭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1월 11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1월 1일 붙여서 써보겠습니다. 엔터.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내가 친 그대로 있습니다. 1월 1일이라고 있고요. 이번에는 K2셀 여기서요, K2셀에서 1월 쓰고 한 칸 띄우고 11 써보겠습니다. 1월 한 칸 띄우고 11 엔터. 근데 보시면은요, 네, 1월 1일 왼쪽에 배치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어떻게 쓸 거냐면요, 2024년 1월 붙여보겠습니다. 1월 1일 2024년? 2025년? 네, 뭐 아무 연도나 상관없죠. 2025년 1월 1일 그래서 엔터. 그러면은 제가 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4셀에서요, 2025년 한 칸 띄우고요, 1월 한 칸 띄우고 11 연, 월, 일을 한 칸씩 띄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샵이 여러 개 나오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샵이 여러 개 나온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잠깐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저는 한글로 연, 월, 일이라고 쳤는데 빼기 형태 하이픈입니다. 하이픈이 나오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내가 입력한 거랑 다르죠. 그러면 이 샵이 여러 개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표 칸 자체가 좀 작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 칸이 작아가지고 다 보여주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 늘리면 돼요. 예, 늘릴 때 어떻게 늘리냐면요, K열에서 하고 있죠. 여기가 좁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 부분이 있죠. 네, 여기를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너비 아까 해서 숫자를 더 크게 해도 되는데요, 이 옆에 부분 있죠. 테두리가 딱 만나는 부분,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을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떼시면은 오른쪽에 배치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 여기를 클릭했을 때 K4셀을 클릭했을 때 2025 빼기 01 빼기 01로 나왔죠. 이거는요, 날짜입니다. 엑셀에서 인식할 때 이거는 날짜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뭐냐? 문자입니다. 날짜가 아니에요. 엑셀에서 인식할 때 이거는 문자, 이거는 날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옆에 L1셀을 클릭한 다음에요, 1 빼기 1을 써볼게요. 하이픈 1 하이픈 1을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엔터. 네, 그러면은 01월 01일. 네, 그리고 여기 L1셀을 클릭하면요, 2024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냐? 오른쪽에 배치되면은 날짜라는 개념입니다. 빨리 입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그러면 제가 바로 밑에 L2셀에서요, 01월 한 칸 띄우고 01일 위에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입력했을 때 엔터를 눌러도
왼쪽에 배치된다. 왼쪽에 배치되는 건 뭐죠? 문자입니다. 보시면은 똑같이 01월 011 그대로 쳐졌어요. 이거는 문자이고요. 오른쪽에 배치된 L1셀은요. 2024 빼기 01 빼기 01 날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채점할 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채점을 할 때 감점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 L4셀에서 2025년 빼기 01월 빼기 01 이렇게 친다. 엔터. 네. 그러면은 2025년 01월 01일이 아니라 2025 빼기 01 빼기 01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형식을 볼게요. 여기 K4셀을 클릭했을 때는요. 이 형식이 사용자 지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L4셀을 클릭했을 때는 이 형식이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에 배치되면 둘 다 날짜긴 한데요. 형식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 여기 위에 와서 제가 만약에 여기 옆에 클릭한 다음에 간단한 날짜가 있고 자세한 날짜가 있네요. 제가 자세한 날짜를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누르면은 무슨 요일인지까지 2025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인지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간단한 날짜로 형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했다 싶으면 컨트롤 Z 되돌리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기능들을 꼭 숙지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요 여기를 01월 01일인데 이렇게 2025년 01월 01일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2024년 일부러 바꿔본 겁니다. 01월 01일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 입력한 다음에 엔터. 그래도 형태가 안 바뀌시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2025년 1월 1일이다. 여기를 바꿔볼게요. 빼기 01 빼기 01 엔터. 여기랑 여기랑 형태가 분명히 똑같이 입력했어요.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은 입력한 것은 똑같습니다. 입력한 값 자체는 똑같지만 보이는 게 달라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형식으로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또는 잘못했다 싶으면은요 컨트롤 Z로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기능들입니다. 시험 문제를 풀기 전에 엑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형태를 서식 꾸미는 걸 바꿀 수 있다. 내가 보기 편하게 뭔가 입력되어 있는 걸 그 자리에서 굳이 일일이 또 다 수정해 갈 필요 없이 뭐 범위 지정해 가지고 바꿔도 되고요. 규칙만 맞다면 범위 지정에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한다. 뭔가를 많은 데이터들을 내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어떤 식으로든 분석을 한다. 여기까지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수식 입력줄을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계산법이거든요. 여기 아무데나 클릭해 주셔도 돼요. 저는 A3셀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1 더하기 1을 써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을 쓰면 뭐냐? 엔터를 쳐볼게요. 그냥 문자입니다. 이거는 수식 입력줄에서 보이는 상태에서 문자인데요. 바로 밑에 A4셀을 클릭해서 는을 먼저 쓸게요. 는은 결과값을 낸다. 계산한다는 의미의 는을 쓴 다음에 1 더하기 1을 써볼게요. 차이점은 그냥 1 더하기 1을 썼냐 앞에 는을 붙였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엔터를 치면은요. 숫자가 되면서 2가 나오죠.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는 는 1 더하기 1. 그러니까 수식 입력줄은요. 결과적으로 그 셀에 입력된 값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이 밑에 셀은요. 그 최종적인 결과값, 형식은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를 이용하거나 마우스 우클릭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 이것까지만 같이 기억해 주시면은 엑셀 이제 수업 나갈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